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서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잠깐 먼저 이강희 부장이 얘기할 때 우리 네.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설 전후 예. 전후입니까? 아니면 전이? 그 전입니다. 네, 추석이라든지 명절 전에는 시장이 강했던 적이 별로 없다. 거의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최근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과거에 기업들이 또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설 이전 혹은 추석 이전에 자금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이렇게 마련해 놓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은 명절 전에는 그닥 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 1월 달부터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부터 설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 다만 하방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는 한계가 있는 좀 지지력을 좀 보여주겠는데 그렇다고 상승보다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역시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닌데요. 역시 매수세가 부족해서 지금 못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매도세가 외국인 매도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와 상반되게 매수세가 과거보다는 더 약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놓고 보면은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 기업들의 자금 이 수요 바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원인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설 연휴에 또 손주분들한테 세뱃돈도 줘야 되고. 그렇죠. 좀 세뱃돈을 주실 만큼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상황 점검해 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5종목 꽉 찬 상태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대림산업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25% 정도의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우증권이 지금 한시 기준입니다. 1%의 수익. 현대제철이 1%의 손실,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 종목의 흐름은 좋습니다. 그리고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4%,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1.2%의 수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 플러스 알파의 포트폴리오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상황 봤고요. 그러면 한 종목씩 또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네. 대림산업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1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목표가 상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시장에는 주도성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 화학 분야도 있고 건설 분야도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건설주로 좀 분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삼성물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흐름을 좀 보인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면은요, 목표가 산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한 번 더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장기간 동안에 지금 작년에 이 6개월여의 이 박스권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포트에 편입한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7만 5천 원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때도 그랬습니다. 시장 상황 안 좋고 건설주 안 좋은데 과연 편입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있었는데 역시 최악의 상태가 매수자리였다라는 거. 그 이후 상승 흐름이 21선을 타고 줄줄줄 올라가는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주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1차로 제시했었던 부분이 10만 원 선인데요.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10만 원 선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근시일 내에 돌파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5종목을 지금 한정 짓고 있는데요. 그래야지 좀 종목도 좀 잘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종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흐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규 편입을 또다시 한 종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을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을 잠깐 보시죠. 한 종목 제외를 먼저 현대제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3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전히 같은 이 83,000원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죠. 기본적으로는 상승폭의 반, 50% 상태에서 아주 좋은 기간 조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 특히 이 기관의 흐름이 상승의 흐름 안에서 들어왔는데
여전히 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2차 상승을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리 가격이 또 오늘 또 좀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현대제철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 최소한 9만 원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되 저희 포트에서는요, 오늘 죄송스럽지만 한 종목을 신규 편입을 해서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를 위해서 일단은 현대제철을 빼시고요. 네. 나머지 뭐 대우증권, 네. KG이니시스 그리고 하나가 더 롯데케미칼이 있군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롯데케미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래서 신규 편입이 됐으니까요. 그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종목은 여전히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제가 요즘에 편입의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역시 경기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돌아서는 흐름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이렇게 약한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요. 좋은 날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정 때까지는 자금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급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서 못 올라갔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다음 주 구정 이후에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고요. 저희가 편입 가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24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때 되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러면서 고점 돌파 가능도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실적 부담이라든가 하락주 전반이 밀리면서 이제 같이 밀렸는데요. 제대로 매수 자리에서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조정 상태도 아주 좋고요. 기관의 매수가 여전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고점 돌파 가능성 놓고 보고 오히려 저점 매수에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KG 이니시스라든가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네, 포트폴리오에 오늘 변화는 한 종목 빠지고 한 종목 들어가는데 네. 현대제철을 일단 빼고 네. 한 종목을 다시 채워넣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하락했다.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뱅가드 이슈, 뱅가드에서 계속 내놓으니까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혹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불안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마디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죠.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경제가 좋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내놓은 환율 관련 대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증시, 고점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다우종합지수죠. 다우종합지수 1월 이후 계속 고점 갱신하면서 뭐 사상 최고치도 근접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흐름이 좀 안 좋은데요. 물론 엔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역시 수급 불안입니다. 제가 근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구정 때까지는 자금 수요로 인한 좀 자금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리고 이 뱅가드 펀드 이외에 다른 외국인도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변화 상황이 분명히 있네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코스피의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1월 24일 계속 매도하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실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매수로 돌아섰네요. 거기다가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 안에서 외국인이 물량이 좀 들어오니까 약간 내놓는 흐름인데요. 역시 꼬인 수급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만 외국인은 점진적으로 매도세가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수급 불안은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기관의 매수도 유효하고요. 외국인도 굳이 매도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하단부로 일컬어지는 1900포인트, 1950포인트죠. 이 근방에서는 저는 바이 앤 홀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매수해서 보유하자.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죠. 하나 빼고 하나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네. 들어가는 기업은 뭡니까? 먼저 기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이요? 네. 한번 지금 하셨던. 예. 과거에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확인, 경기 민감주 이들 종목을 한 종목씩 픽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좀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 근방에 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진해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의 편입 이유 첫 번째 요건은 글로벌 경기 회복입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 분명히 안 좋고 디커플링 된다 말 많은데요. 역시 안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회복된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세계 물동량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특히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중심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컨테이너 운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겠죠.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1월 달에도 인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3월 달에 이 컨테이너선 대규모적인 컨테이너선의 이 운임 인상이 또 한 번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회복된다면 물동량 늘어날 거다. 그렇다면 컨테이너선이 중심이 된 한진해운이 분명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살펴보면서 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잠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지난해 좀 하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채권에 대한 부분이 좀 노출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최저점 10,000원 이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느냐? 기관이 주도 세력이 되면서 지금 14,000원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좀 하락폭이 그 매도량보다는 크대요. 즉 상승폭의 50% 되는 권역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 가능 구역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전에 있었던 하락이 채권 만기 물량이 과연 흡수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서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하락은 어느 정도 그것을 미리 염려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저가 매수 11,100원, 좀 전에 11,100원까지 좀 내려왔었는데요. 그 권역에서는 편입 시도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근방인 14,0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편입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선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손절선은 전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500원 선으로 마지막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해운사는 이성우 부장이 이야기하신 바 경기에 또 민감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운임이 올라가고 이익이 증가하고. 네. 근데 경기 회복 조짐은 지표들은 나오는데 네. 실제 그러면서 이 건화물과 그다음에 또 이 원자재 가격은 올라요. 건화물이라면 곡물이라든지 비철금속이나 석탄 이런 걸 얘기하죠. BDI 지수를 많이 보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많이 보는데 BDI 지수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11,000이라는 지수에서 지금 2월 1일자 제가 보니까 750입니다. 예. 10분의 1 토막이 더 나 있는데 이게 바닥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운임 지수는 아직 오르지는 않고 있고 말씀하신 두 번째 또 중에 이 해운사 빅4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K해운과 SK스페노션의 회사채 만기가 올해만 2조 원이에요. 네. 한진해운은 상반기에만 5,800억 원입니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주주가 좀 강력하게 피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피력된 부분부터 11월 중순 90,000원 아래에서부터 좀 올라온 흐름을 해서 놓고 보면은요. 어느 정도 좀 해소 가능성이 염두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 세계 물동량, 경기 회복,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은요,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 그거에 대한 염려로 미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재는 가격에 녹였다. 네. 대림산업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네네. 대림산업의 경우처럼 한진해운, 이 해운업체도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좀 잘 턴했으면 좋겠군요. 네. 자, 추가로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성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